안녕하세요. 쿠퍼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에 대한 경기들의 이야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랩터스는 드디어 20패 고지를 밟으면서 동부 14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위가 되고 싶긴 하지만 워싱턴이 너무 천상계인 터라 언터처블한 영역입니다. 이 탱킹 레이스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동서부 15위는 무려 승률이 1할대입니다. 그리고 랩터스와 근접해 있는 동부의 팀들, 식서스는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샬럿 같은 경우는 전통의 탱킹 강호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순위가 12위, 13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리그 사무국과 쿠퍼플래그 본인도 랩터스에 오는 것은 아닌지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였습니다. 4쿼터 뒷심을 발휘했으나 아쉽게 1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중위권인 시카고 불스의 패배함에 따라서 랩터스는 하위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RJ 베럿과 그레이디 딕 각각 32득점과 27득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온 데 실패했습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홈에서의 RJ 베럿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은 크리스 부시에가 오랜만에 코트에 복귀해서 11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부쉐이의 복귀일지 아니면 트레이드를 염두에 둘 쇼케이스일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말 쉐드 4쿼터 12분 풀타임을 뛰면서 10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야투를 다 넣으면서 야투율 100%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이 1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랩터스가 딱 한 골만 넣어줬어도 승리의 리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어진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 브루클린 네츠는 최근 데니스 슈레더를 트레이드하면서 본격적인 탱킹 노선을 들어갔는데 확실히 인간이 선택한 탱킹과 하늘이 내린 탱킹의 차이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스는 브루클린 네츠에도 7점 차로 맥없이 패배했습니다. 이날 브루클린 네츠는 23.1%에 불과한 3점슛 성공률로 랩터스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인간의 탱킹과 하늘의 탱킹은 그 레벨이 다릅니다. 이 하늘의 탱킹은 어떤 느낌이냐, 야코 퍼틀이 그전 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첫 결장을 하게 되었고요. RJ 베럿 역시 최근 건강하다가 부상도 아닌 질병으로 결장을 한 모습입니다. 상대가 약해짐에 따라 더 자체적으로 전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이 약바지 20득점과 야투율 50%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20득점도 야투율 50% 이상도 팀 내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주전 둘이 네츠에 맞춰서 빠지는 걸 보면 이 하늘이 내린 탱킹은 신묘합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 야코 퍼틀입니다. 최근 벤치 출장 등 컨디션 난조를 보이다가 결국 불스전에서 부상을 입고 브루클린 네츠전에서는 결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스카티 반즈 못지않게 랩터스의 중요한 선수가 야코 퍼틀인데요. 야코 퍼틀이 이탈하게 되면 당장 리바운드 싸움부터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 야코 퍼틀이 결장을 한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는 브루클린 네츠가 랩터스를 크게 리바운드에서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선수들은 조나단 모브와 자말 쉐드입니다. 두 선수 모두 2라운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팀 사정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출장을 하면서 리그에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자말 쉐드와 조나단 모브의 스탯을 36분으로 환산할 경우 조나단 모브는 더블더블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말 쉐드 역시 준수한 백업 포인트로서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나단 모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82경기 전부 출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수는 RJ 베럿입니다. 스카티 반지가 부상으로 인한 잦은 결장, 그리고 임마누엘 키클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의 1옵션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모두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효율에 있어서는 도드라지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RJ 베럿을 보면서 쭉 드는 생각은 잘하는 선수이긴 한데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이스까지는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잘한 날도 못한 날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빅3라는 팀이 갖춰지면 그 중에 3옵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가 베럿에 맞는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럿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냉정한 평가를 제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기타 뉴스입니다. 스카티 반즈 지난번 발목을 다쳤지만 다행히도 빠르게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NBA 컵으로 인해서 스케줄이 랩터스가 느슨해진 것이 도움이 되었네요. 그리고 프랭크 카민스키 랩터스 905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NBA의 베테랑으로서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지만 지금 계약은 투웨이 계약도 아닌 905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말년에는 NBA에서 크게 활약을 하지 못했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있다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NBA 특히 랩터스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디에런 팩스의 트레이드를 세크라멘토 킹스가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요. 몇 팀과는 예비 협상을 한 단계이고 그중 하나가 랩터스라고 합니다. 사실 랩터스에는 엠마누엘 퀴클리라는 포인트 가드가 특히 이번 시즌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퍽스까지 데려오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만일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임마누엘 퀴클리의 랩터스가 픽을 얻는 조건으로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은퇴를 하고 싶지만 이기고 싶다라는 말을 한 디에런 팍스, 아무래도 킹스도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와 뉴욕 닉스를 백투백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입니다. 세 팀 모두 5할 승률 이상을 거두고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1승을 거두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9일부터 올스타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4강부터 점수제로 하는 올스타 토너먼트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어수선한 그런 마당이 되었는데 사실 랩터스는 별 걱정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도 올스타전에 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룰이 어떻게 되든 저희랑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